예, 여러분 반갑습니다. 행수장입니다. 오늘은 우리 아이들 좀 잘 키우고 싶잖아요. 근데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그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아요. 자존감이 낮아지면 그 첫 번째 보이는 반응이 말이 많이 줄어듭니다.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어른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첫 마디가 부정적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요. 살갑고 긍정적이고 이제 사랑스러운 이야기보다도 부정적이고 자기 비하적이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.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존감이 낮아지면 그렇게 변해요. 그 자존감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딱 낮아지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낮아지거든요. 자기의 이제 그 뭐 작은 실패들, 작은 실수들이 많이 일어난다든지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좀 관심을 좀 안 보인다든지 이제 이렇게 되면 자존감이 이제 점점점 낮아져서 아 내가 좀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쯤 되면 그 자존감이 굉장히 바닥을 친 거예요.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자존감이 바닥을 친 것은 병이 든 거나 마찬가지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의 그 상태나 모양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부모들이 느낌으로 아 우리 아이가 자존감이 좀 낮아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 그때그때 자존감을 올려주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. 이게 부모의 역할이니까. 그래서 늘 아이를 좀 살펴보는 부모의 그런 역할이 좀 필요해요. 책 같은 데서 보면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한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. 유튜브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. 뭐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라, 뭐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라, 뭐 실패하는 방법을 가르쳐라, 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, 감사와 관용 이런 것에 대한 태도를 가르쳐라.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거든요. 이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. 그런데 이런 그 여러 가지 항목들이 그때그때 이렇게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. 여러분 혹시 그 볼링장에 가보셨나요? 볼링장에 가보시면 볼링을 칠 때 이제 핀을 10개를 놓잖아요. 근데 우리가 스트라이크를 치거나 또는 최소한 8개에서 9개 정도의 핀을 쓰러뜨리려면 어떤 걸 맞춰야 되냐면 그 맨 앞에 있는 킹핀을 맞춰야 되잖아요. 그 킹핀을 맞추게 되면 스트라이크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킹핀을 이제 맞추는 데 집중을 하거든요.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을 올려주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 한 가지가 킹핀이 될 것 같은데 이 킹핀을 잘 좀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아주 쉬운 방법이니까 그냥 한번 해보세요. 지금 당장에. 그러면 아이가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. 여러분 내가 질문을 먼저 하나 좀 드려볼게요. 혹시 그 남편이나 아내하고 대화할 때 또는 직장에서 주변에 있는 상사들이나 또는 동료들하고 또는 회의를 할 때 그 어떤 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눈단 말이에요. 그럴 때 여러분 혹시 자존심 상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? 그 대화 중에 어떤 때 가장 자존심이 상한가요?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어떤 의견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말을 끊어버리는 경우일 거예요. 아예 알았어 알았어 다 아는 이야기예요. 또는 남편하고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 여보 내가 그거 다 아는 이야기야 그 뭐 쓸데없이 그런 이야기를 또 하고 그래 이렇게 한다든지 또는 회사에서 이렇게 그룹 회의를 하는데 아 그거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 정도 하시고요 네, 그만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가장 자존심이 상하잖아요. 그죠?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드려볼게요. 이제 가정이나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재수없는 사람인 줄 아세요?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재수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? 특히 회사에서 여러 사람이 이제 회의를 해요. 근데 가장 재수대가리 없는 사람은 정답을 지가 만들어 버리는 사람이에요. 다른 사람들은 다 의견을 이야기하는데 정답을 지가 내버려. 그래가지고 이게 맞다 이렇게 이제 해버리는 사람이에요. 또 부부간의 대화를 하는데도 남편이 이렇게 이게 맞아 하고 이렇게 해버린다든지 또는 아내가 아니, 당신 말이 틀렸어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버린다든지 그러면 그 상당히 재수 없거든.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. 사람은 체면으로 산다고 하잖아요. 여러분의 체면을 세워주는 사람은 누군 줄 아세요? 누가 여러분의 체면을 세워주는 사람인가요? 이런 사람 아닐까요? 이제 어떤 회의를 한다고 앉아 있는데 그 회의 주재자가 또는 옆에 있는 사람이 저 김선우 씨도 한 말씀 하시죠. 그 평소에 아이디어도 많으신데 한 말씀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? 좋은 아이디어 한번 주시죠. 이렇게 말을 시켜주는 사람.
나를 챙겨주는 사람, 이 사람이 상당히 고맙잖아요.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제가 이제 세 가지씩이나 질문을 드렸냐면, 그 아이들도 똑같아요. 아이들도. 그러면 이제 첫 번째, 제가 이제 질문 드렸듯이 가장 자존심이 상할 때가 언젠가요? 말을 끊어버릴 때라 그랬잖아요. 마찬가지예요. 우리 집에 있는 아이가 나하고 대화를 하는데 중간에 말을 끊어버려. 아, 야, 됐어, 됐어. 너 네 말 들으나 마나야. 이렇게 말을 끊어버리는 거예요. 절대 끊으시면 안 돼요. 진선미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구분을 잘 못하거든요. 아이 때는.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들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요. 그리고 부모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나 또는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하거든요. 그러면 이제 듣기 싫으니까 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얘 그만해.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하고 중간에 말을 끊어버려요. 얘가 말을 또박또박 논리적으로 잘하면 부모들은 기분 좋아해요.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.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대부분이 하는 실수가 중간에 말을 끊어. 그리고 가장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재수없는 스타일이 뭐였죠? 답을 제시해버리는 친구였잖아요. 부모가 답을 제시해. 예,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. 이거는 엄마 아빠가 다 해봐서 아는데 이건 이렇게 하는 거지. 너 이렇게 하면 안 돼. 네가 이야기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. 이렇게 부모가 답을 제시하는 거예요. 아이 입장에서는 제일 재수없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질문 세 번째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고마운 사람이라고 그랬죠? 물어보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. 말을 하도록. 예를 들어서 형제가,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나 3명 있다면 밥상머리에서 이렇게 가족 이야기를 하는데 둘째가 이야기를 안 한다. 그럼 둘째한테 둘째야, 네 의견은 어때? 둘째가 오늘은 말이 없네. 둘째 이야기도 한번 듣고 싶은데 이렇게 해줬을 때 아이는 정말 그걸 좋아해요.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똑같아요. 이게 어른들은 아이들이니까 별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른들이 기분 좋은 일은 아이들도 기분 좋은 거예요. 어른들이 기분 나쁘면 아이들도 기분 나빠요. 그 아이들의 자존감을 세우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만 그 중에서 킹핀이 뭐다? 아이의 말을 중간에 절대 끊지 마라. 이것만 잘 하셔도 아이의 자존감이 절대 낮아지지 않습니다. 그리고 밖에 나가서 자기 의견을 피력하려고 해요. 현직에 있을 때 경찰청에 근무를 할 때 영국을 방문을 한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. 근데 우연찮게 그때 이제 우리로 따지면 중학교,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세컨드리 스쿨이라 그래가지고 그 11살에서 16살짜리들이 다니는 학교예요. 그래가지고 보통 뭐 7학년에서 11학년 이렇게 부르거든요. 이제 거기를 갔는데 아이들이 마침 이제 이렇게 토론하고 선생님하고 대화하는 자리가 있어서 잠깐 그걸 견학을 한 적이 있거든요.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선생님께 한번 여쭤봤어요. 어떻게 아이들이 저렇게 적극적으로 말들을 저렇게 잘하느냐.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아이들이 말을 끝날 때까지는 절대 중간에 끼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. 이 말이 저한테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. 어떤 말을 하든 아이들이 자기의 말을 끝낼 때까지는 선생님이 개입하지 않는다. 그리고 들어준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참 아이들 교육을 저렇게 하는구나. 우리가 텔레비 같은 데서 보면 그 외국 아이들 가끔씩 인터뷰하는 게 나오잖아요. 그러면 우리가 이제 쟤들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지?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으시죠.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. 저렇게 해서 아이들이 논리적으로 말을 참 잘하는구나.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러니 여러분들 자녀들 키울 때 자존감을 세워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뭐 여러 가지 책들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많이 나와 있어요.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경험한 것에 킹핀은 아이가 이야기할 때 아이의 말을 끊지 않는 거,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. 그 다음에 더불어서 아이의 말을 다 듣고 답을 제시하지 마라. 경험을 이야기해줘라. 아이가 참고할 수 있도록. 그리고 혹시 형제들이 이렇게 많이 있을 때 유달리 말을 하지 않는 아이가 있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. 이게 아이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킹핀이다.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도 하여간 아이들하고 대화 좀 많이 하시고요. 그렇게 해서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